2018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즈 준결승 2국입니다. 오늘도 안영준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번기승부에서는 첫 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안국현 선수가 그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네, 안국현 선수가 첫 승, 그러니까 3번계 첫 판을 이기면서 기분 좋게 출발을 했거든요. 하지만 작년에 첫 승 후 2연패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절대 방심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내용을 반추를 해보면 안국현 선수가 자신의 기풍과는 다르게 또 그걸 잘 승화시켰던 그런 바둑이 아닌가 싶어요. 네, 안국현 선수가 본인의 장점을 살리는 것보다 상대의 약점을 좀 찔러가는 작전을 세워왔는데요. 오늘도 같은 방식을 들고 나올지 아니면 본인의 스타일을 다시 둘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먼저 선승을 한 안국현 선수입니다. 먼저 대회 정보와 함께 대진표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삼성화재배는 중앙일보에서 주최하고 한국기원에서 주관합니다. 삼성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후원하고 있고요. 현재 유성연수원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통합예선 통과자 19명, 정시드 4명, 국가시드 8명, 그리고 와일드카드 1명, 32강으로 본선이 진행이 됐고요. 현재는 4강전이 진행 중입니다. 네, 우승자에게는 3억 원, 준우승자에게는 1억 원이 지급됩니다. 네, 8강에서 양신의 탈락이 조금 충격이었는데요. 지난해와 같이 3대1 구도가 됐어요. 네, 정말 안국현 선수가 렌샤오 선수한테 졌다면 이 상상만 해도 저는 식은땀이 나거든요. 네. 안국현 선수가 이겨주면서 일단 중국 잔치는 막아섰고요. 또 4강에서 선승을 거두면서 결승 진출로 정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네, 반대쪽에서는 커제 선수가 1승으로 앞서 있습니다. 네, 삼성화재배 역대 우승자입니다. 96년은 일본이 1회 첫 우승을 차지했었죠. 네, 그 이후로 이제 이창욱 구단의 팀한테 유창혁, 조은호는 이어지면서 한국 선수 정말 우승을 많이 했는데요. 2005년부터 이제 중국 선수들이 조금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한국과 중국 2연패씩 서로 나눠 가지다가 2015년 커제 선수의 우승 이후로 한국이 결승전에도 이름을 못 내밀고 있거든요. 네, 커제 선수의 일단 상징적인 우승을 시작으로 좀 중국세가 정말 강력한데요. 이번에 안국현 선수가 좀 이겨서 한중전, 결승전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혈연단신 안국현 선수와 탕웨이싱 선수의 대결입니다. 92년생과 93년생이고요. 이 두 선수는 상대 전적을 보면 삼성화재배의 성적만의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네, 삼성화재배에서도 4강전에서만 두 선수가 붙어왔는데요. 이제 작년에는 1승 2패로 패배를 했고요. 올해 첫 판을 이겼는데요. 오늘 이겨서 3승 2패를 만들면서 좀 결승 진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GS 칼텍스배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었던 안국현 선수, 이제는 세계대회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낼 차례입니다. 네, 우선 어려운 첫 번째 관문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또 지난해도 선승을 거두고 2연패를 당했었거든요. 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네, 안국현 선수는 작년에 자기가 생각했던 마음들을 아마 다 버렸을 겁니다. 첫 판을 이기고 좀 방심했다거나 그런 마음 모두 버린 채 바둑에 임했을 것 같고요. 또 워낙 큰 승부에 강한 강심장 스타일이어서 오히려 반전무인의 자세로 판에 임했을 것 같습니다. 네, 안국현 선수 어제의 대국 내용이라면 오늘도 좋은 소식 들려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대국장에서 만나보시죠. 네, 2018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즈, 현재 대전에 있는 유성연수원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두 판이 동시에 진행 중인데요. 커제 선수는 셰어라우 선수에게 어제 1승을 거뒀었고요. 네, 커제 선수도 아마 2대0으로 빨리 결정 짓고 싶을 겁니다. 네, 네. LG배 우승컵 경험이 있는 셰어라우 선수. 자, 안국현 선수의 대국도 안국현 선수의 흑번으로 시작이 됐고요. 탕웨이싱 선수가 젊은데 머리가 많이 빠졌네요. 네, 한국의 안국현 선수입니다. 참 든든한 마음이 있네요. 그냥 담담하게 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믿음이 갑니다. 네, 삼성화재배는 각자 2시간에 1분 조율기 5회가 주어지고요. 덤은 6집 반입니다. 네, 어제 이제 100번을 잡고 뒀기 때문에 오늘은 흑번으로 시작을 했고요. 네, 어제의 대국 정말 인상적이었죠. 사실 탕웨이싱 선수가 흔들기가 굉장히 능한 선수고 네네. 또 한국 선수들이 자주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 네네.
안국현 선수는 끝까지 좋은 마무리를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앙현 선수의 장점이라면 역시 뭐 균형 감각이 좋다는 부분을 들 수가 있는데요. 탕웨이싱 선수를 상대로 오히려 실리를 챙기는 평소답지 않은 모습으로 상대의 좀 혼란을 좀 유도를 했었거든요. 네. 오늘은 어떤 작전을 펼쳐올지, 또 탕웨이싱 선수는 또 100번을 준 만큼 본인의 좀 평소 스타일로 좀 이끌어가고 싶어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은 두 선수의 이제 생각을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오랜만에 이제 향소목이라고 하죠. 양쪽으로 손목을 좀 펼쳤거든요. 이 부분은 좀 의미심장하네요. 그러니까 탕웨이싱 선수가 실리적으로 판을 짜겠다는 의사표시를 좀 하고 있어요. 뭐 한국 선수든 중국 선수든 뭐 일본 선수든 최근에는 인공지능에 많이 의지를 하는데요. 사실 중국 선수는 중국의 인공지능으로 많이 공부를 한다고 들었어요. 네네. 네, 인공지능마다 좀 초반 포석의 선호도에서 차이가 난다고요? 네,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요. 저렇게 향소목은 나온 바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중국 그럴까요? 선수들도 이렇게 둔 적이 거의 없는데, 탕웨이싱 선수가 이렇게 들고 나온 것은 조금 이색적이더라도 본인의 스타일로 끌고 가겠다는 좀 의사표시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면 지금 이런 대를 받아줄 가능성이 높은데, 글쎄요, 탕웨이싱 선수가 이렇게 선택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역시 그 수가 아니라면 이런 정도의 협공일까요? 네, 협공을 했을 때 흙은 아마 눌러갈 겁니다. 이 모양 자체가 이렇게 눌러가는 모양이 인공지능이 가장 흙을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아, 네. 이렇게 눌리는 모양이 흙백을 어느 쪽이든 눌러가는 걸 좋아하는데 탕웨이싱 구단이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이것을 선택한 거는 이렇게 두게 되면 좌상기와 좌하기에 백집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집으로 좀 앞서 나가겠다는 좀 의사표시로 느껴집니다. 탕웨이싱 선수가 유난히 실리를 좋아하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타계의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상대의 약점을 찔러가는데, 그러니까 상대가 싫어하는 걸 하는 재주가 굉장히 뛰어난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리를 챙기고 상대의 약점을 찔러가는 쪽이 훨씬 본인한테 익숙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익숙한 전장으로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좀 작전을 짜온 것 같아요. 그리고 미리 100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작전을 짜기도 더 쉬웠을 것 같고, 또 이제 한국 선수들이 양화점을 많이 두다 보니까 아마 탕웨이싱 구단은 앙현 선수가 양화점을 둘 것이다라고 전제를 하고 작전을 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방금도 이제 한국 선수들은 양화점을 선호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소목을 두면 승률 기대치가 떨어지는 인공지능도 있다면서요? 네, 소목을 두면은 사실 한국 선수들이 대부분 보는 인공지능은 이제 오픈 엘프고 혹은 늘라 제로라는 프로그램인데, 네. 이 프로그램을 볼 때는 소목을 두면 조금 하락하긴 합니다. 그래서 한국 선수들이 양화점을 선호하고, 네. 이제는 그런 승률 기대치를 조금 신경 쓰지 않는다고 쳐도 본인들이 양화점을 많이 도왔기 때문에 양화점이 좀 더 익숙하게 느끼는 게 한국 선수들이어서 양화점의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걸 탕웨이싱도 간파를 한 거군요. 네, 아마 중국 선수들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곳을 백이 붙이니까 그냥 늘어뒀는데, 사실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먼저 처리하고 먼저 씌어가는 뭐 이런 작전을 세울 수도 있었는데, 일단 그냥 차분하게 받아줬네요. 이 부분은 평소 앙국현 선수 같긴 하네요. 탕웨이싱이 뭐 먼저 찔러 들어가고 그리고 흔들기에 능하다면 안국현 선수는 좀 상대에게 맞춰서 또 타협으로 좀 장기전으로 이끄는 스타일인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타협을 잘 하죠. 워낙 균형 감각이 좋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기울어지는 선택을 한다기보다는 약간 밸런스를 맞추는 선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제 바둑이 조금 더, 그러니까 일국이 좀 더 의외였던 것은 그렇게 타협점이 아니라 좀 더 극단적으로 버텼다는 부분이 이건 평소에 앙현 선수 같지 않은데라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오히려 탕웨이싱 선수가 그렇게 버텼다면 좀 더 이해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양은 사실 옛날 정석책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 백돌이 붙어져 있지 않을 때 이걸 찌르지 않고 먼저 이걸 젖히고 젖힐 때 이것을 찌르고 이것을 다시 백이 받고 끊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정석이 있었는데요. 지금의 경우는 이곳이 붙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 끊어놓은 게 득이 없어서 이걸 끊어놓을 때는 이곳을 붙여서 활용하는 것이 목적인데 지금 백이 붙여져 있으니까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이 된다면 백이 득을 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흙이 젖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욱현 선수도 뻔히 상대가 뭘 둘지 아니까 먼저 찔러갔는데요. 그 얘기는 이거를 끊겠다는 얘기 같기는 한데 글쎄요. 가능한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움직여서 싸우는 싸움에 있어서도 일단 이 선으로 많이 기면은 좋지 않은 데다가 이곳이 붙여져 있어서 싸움이 흙이 좀 더 불리합니다. 그래서 제 눈에는 당장 끊는 싸움은 잘 안 돼 보이는데 글쎄요. 왕현 선수가 이곳을 그냥 내주고 밀어가는 이유는 글쎄요. 조금은 느슨한 느낌도 듭니다. 탕해신 구단은 이제 좌변 쪽에 있는 두 점을 흙이 어서 공격을 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본인은 타계에 자신이 있고 네. 공격을 하면서 오히려 득을 볼 수 있다고 공격을 당하면서 오히려 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참 기사들마다 잘하는 그런 부분이 다르잖아요. 네네. 오히려 공격을 하면서 좀 기분을 내는 기사들도 많은데요. 네네. 이제 공격을 하면은 사실 좋긴 하죠. 기분이 좀 시원시원하고 좀 압박을 가니까. 하지만 공격을 실패했을 때 리스크가 너무 두렵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을 잘하거나 즐기는 기사는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바둑이 좋은 상태에서 공격하는 건 다 좋아하는데요. 바둑이 어려운 상태에서 공격하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잡으러 가야 되는 상황이거나 이럴 때가 많아서요. 그러니까 좋은 상태면 공격을 가하면서 기분만 내면 되는데 바둑이 나쁜 상황이라면 무조건 잡아야 하니까 네네. 또 부담이 많은 거죠. 네, 정확하게 딱 짚으셨는데요. 딱 그런 부분이에요. 형세가 좀 여유가 있다면 조금씩 득을 보면서 압박을 해도 될 만큼 여유가 있는데 이게 바둑이 좋지 않거나 집으로 물린 상태로 공격을 시작하면 잡거나 혹은 집을 만회할 만큼 이득을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공격을 즐겨하는 뭐 최철환 구단이라든가 윤준상 구단 같은 스타일도 있긴 합니다만 바로 그쪽을 차단을 해갑니까? 왕현 선수가 이곳을 단수 친 것은 더 이상 이곳을 활용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글쎄요. 일단 이 단수 침으로 인해서 나중에 밀어가는 것으로 힘을 좀 실을 수는 있지만 집으로는 확실히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얘기대로 이미 집으로 좀 손실을 봤기 때문에 이 공격으로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앙욱현 선수가 약간 부담이 있는 상태로 공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의도 자체는 젖혀서 뭐 이렇게 뚫어버리겠다라는 얘기 같거든요. 반대쪽으로 젖혀도 마찬가지인가요? 백이요? 이쪽으로 젖혀도 역시 젖히고 이런 식으로 싸우겠다고 보이거든요. 왜냐면 단수 치더라도 나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위로 끊어도 위로 끊는 것은 나가는 게 제일 낫겠네요. 지금은 축이 아니기 때문에 양쪽으로 차단당하게 되면은 백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도 이곳을 바로 건드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먼저 변 쪽으로 붙여가는데요. 의도는 간단합니다. 젖혀달라는 거예요. 젖혀주면 이제 끊는 것이 이것으로 한 점 잡힌다. 이제는 모양이 다르다. 네, 그런 의사 표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돌들 서로의 약점을 노리는 타겟 수법이 아무래도 공격 수법에 비하면 좀 더 프로 바둑에서 발전이 많이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타겟을 선호하는 기사가 많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곳을 늘어두네요. 사실 기세라면은 이곳을 뚫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아마 백이 이곳을 젖히고 늘고 이때 이런 모양이 되는데 아마 2단 젖히는 게 좀 싫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차단을 하면은 네. 이곳을 이으면 넘어가면서 양쪽이 차단당해서 곤란하고요. 흑이요. 그러니까 이 한 점을 잡기에는 이 두 점을 잡는 순간 백돌이 너무 살아있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흙이 좀 얇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흙이 굉장히 곤란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 늘어 선택을 했고요. 그 얘기는 백이 이어도 이곳을 두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곳을 두면은 젖혀갔을 때 사실 대처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글쎄요, 끄는 수는 밀어간 수부터 끄는 수 과정이 전부 다 조금 서두르는 느낌도 드네요.
역시 꽉 이어두었습니다. 탕웨이싱 선수의 타겟 방식이 굉장히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지금 붙이자마자 두 수 정도 뒀지만 굉장히 좀 백돌의 모양이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대부분의 중국 기사들이 물론 공격에 능한 기사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좀 타겟을 잘하는 기사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네, 중국 기사는 더더욱 공격을 하는 기사가 드무네요. 한국 기사들도 공격보다는 타겟을 주무기로 하는 기사들이 훨씬 많은데 중국은 그 비중이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공격을 중국 기사들이 잘한다는 느낌을 받은 기사는 제 기억엔 별로 없네요. 네. 지금도 여전히 이곳을 차단을 못했던 이유는 여전히 이곳을 젖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곳이 차단당하는 뒷맛이 있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백의 돌망이 좀 괜찮다고 좀 느껴지거든요. 이미 실리를 양쪽에 챙긴 상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모양마다 괜찮다. 오늘은 탕웨이싱 구단이 준비를 잘 해왔네요. 이제 백이 좀 더 욕심을 내니까 흑 입장에서 이걸 끊을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이곳에 백이 있게 되면요. 이쪽으로 이으면 이제 백이 너무 타기가 잘 됐잖아요. 네. 그럼 뭐 이렇게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백이 원하는 그림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끊었습니다. 그쪽을 머리 맞는 모양이 나오면 흑은 뭐 잘 될 수가 없군요. 네, 확실히 그 자리가 급소한 것 같고요. 네. 일단 초반 출발은 백이 괜찮아 보입니다. 제가 좀 더 타겟을 즐기는 편이라 더 그렇게 느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백이 편하게 느껴지는 게 지금 두는 방식 자체가 네. 개인적으로 제가 백으로 좀 좋아하는 수법들이라 조금 더 편하게 느껴지죠. 네, 흑 입장이 좀 더 답답하게 느껴지는 건 네.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아직은 초반이니까요. 준결승 1국에서 안국현 선수와 얼마 전 술자리를 함께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뭐 이 삼성화재배를 어떻게 준비한다든가 뭐 이런 얘기는 없었나요? 그때 그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그런 얘기는 안 했고요. 이제 좀 준비는 이제 선수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섣부른 얘기가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저도 그런 승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날 이제 바로 국가대표팀이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방학 시기였는데 네. 안국현 선수는 따로 좀 강자들과 함께 좀 스파링을 하는 걸로 봐서는 이 제한 시간 2시간에 맞춰서 좀 준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연습 대국에서도 이 삼성화재배와 같은 룰로 네네. 준비를 했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죠. 아마 안국현 선수는 탕웨이싱 선수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런 스타일로 둬야겠다라는 의식까지 하면서 준비를 했을 것 같거든요. 네. 어제 1국만 봐도 이 평상시에 안국현 선수의 대국이라기보다는 탕웨이싱의 맞춤 전략을 들고 나온 것 같았거든요. 네, 그렇죠. 일단 탕웨이싱 구단의 장점을 조금 무너뜨리자라는 게 이제 안국현 선수의 좀 전략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대국은 또 탕웨이싱 구단이 어제 패배 이후 나의 장점을 살려야겠다는 좀 의식을 좀 많이 투영한 출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굉장히 탕웨이싱 구단이 좋아하는 지금도 단순히 타개할 뿐더러 지금 이런 곳에 급소를 찔러가면서 흑돌은 살아있느냐 압박을 가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탕웨이싱 구단이 장점이 많은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좀 감각 자체가 좋은 편은 아닌데요. 탕웨이싱 구단 같은 경우에 이런 식의 좀 실전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좀 한국 기사랑 가장 기풍이 좀 비슷한 느낌도 드는 게 탕웨이싱 구단입니다. 그럴까요? 보통 중국 기사들이 타겟을 주로 하면서도
좀 감명하게 처리하는 걸 좀 선호하거든요. 그렇죠. 커제 선수의 주특기 네, 아닙니까? 커제 선수도 그런 느낌이고요. 아마 조금 예외의 기사라면은 지금 탕해신 구단과 미이팅 구단 정도? 미이팅 구단은 정말 무시무시한 신바둑이거든요. 두 선수가 오히려 한국적인 기품을 좀 가진 것 같아요. 이 한국 랭킹도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박정환 구단이 정말 오랜 시간 그렇죠. 동안 1위를 도차지했었는데 또 신진서 선수로 바뀌었고요. 1점 차이로 좀 뒤집혔는데요. 네, 이제 59개월 연속 1등은 참 어마어마한 업적이에요. 그렇죠.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또 중국에서도 변화가 있었죠? 네, 중국도 그러니까 참 묘한 것이 이제 세계 1등을 놓고 박정환과 커제를 경쟁하고 가장 뒤에 붙어있는 기사가 한국에선 신진서, 중국에선 미이팅일 것이다 했는데 두 선수가 좀 동시에 뒤집어 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 네 선수가 세계 1등을 놓고 경합을 하는 모습이 됐거든요. 네 선수가 정말 치열하게 접전을 펼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아웅현 선수는 상대적으로는 랭킹이나 이런 부분에 좀 떨어지긴 하지만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아웅현 선수는 정말 멘탈이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력이 정말 좋고 이런 표현은 좀 신뢰가 될 수도 있지만 실력 대비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두는 선수 중에 하나로 손꼽힙니다. 보통의 기사들이 국내 대회 성적이 좋고 세계 대회에서는 좀 오히려 그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예전에 박정환 선수도 그랬었고요. 네네. 근데 안국현 선수는 오히려 국내보다 세계 대회 성적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워낙 중국 기사들을 상대로 잘 둬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대회 성적이 좋고요. 올해만 해도 중국 기사를 상대로 탕해신 선수와 준결승까지 포함을 하면 7승 1패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기사 킬러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의 성과고 또 아웅현 선수가 작년에 GS 칼텍스를 우승할 때도 누가 봐도 김지석 구단이 우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웅현 선수가 이겼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정말 큰 승부라고 긴장하고 얼어붙는 스타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내용을 펼치는 정말 대단한 기사의 모습이긴 한데요. 오늘 바둑은 출발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바둑이 좀 정리가 됐는데요. 백은 이도를 선수로 정리를 했어요. 흑이 얻은 건 이 석점을 잡은 것 뿐인데요. 잡아봐야 이제 15집 좀 미만이죠. 여기 집이랑 비슷하다는 얘기인데 백은 여기 집과 여기 두통 그리고 심지어 이 흑돌도 아직 못 살아있기 때문에 글쎄요 출발이 너무 안 좋은데요. 이 두 개의 가치가 20보다 더 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더 나고도 더 몰라야죠. 너무 초반에 망해버렸는데요. 확실히 하변이 돋보이긴 하네요. 견 선수가 역시 약점이라고 하면 역시 전투력인 부분을 좀 들 수가 뭔가 있는데 지금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 붙이나요? 의도 자체는 아마 이쪽을 석점을 살리는 그림을 좀 생각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젖혀서 만약에 이쪽을 받아준다면 넘어가면서 이곳을 일단 살려놓고 이것도 뭐 잘 됐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곳을 백이 살면 또 버텨가려는 일단 집으로 좀 더 추격하려는 의지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수까지 꺼내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 바둑을 앙편 선수도 좋지 않게 보고 있다라는 좀 표현이겠죠. 일단 출발이 굉장히 안 좋네요. 만약 이 바둑 앙편 선수가 1패인 상황에서 지금 이 바둑을 보고 있다면은 정말 너무 물론 지금도 답답합니다만 일단 초반은 너무 꼬였습니다. 네. 일단 탕해신 선수 준비를 잘한 것 같아요. 확실히 이 중국 기사들에게 초반에 밀리면 또 중후반에 뭔가 역전의 기회를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또 중국 기사들이 중후반이 약하지도 않아요. 잘 두죠. 굉장히 잘 두고 일단 탕해신 선수는 그나마 좀 덜 간명하게 처리하는 기사긴 한데 워낙 간명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차이가 그러니까 차이는 안 좁혀지는데 판이 끝나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제 같이 4강전을 두고 있는 셰어라우 구단도 그런 장점을 가진 기사인데 네. 정말 조금 이득 본 다음에 정리를 정말 간명하게 잘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있던 농심심라면배에서 판팅이 선수에게 정말 인상적인 그런 모습을 배웠거든요. 네, 판팅이 선수는
그 분야의 끝판왕이죠. 그러니까 정리 귀신이고요. 정리의 귀신까지인가요? 예, 이제 뭐 판테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기 연습 인터넷 바둑 두면 놀라운 게 10초로 둬도 정말 정확하게 줍니다. 그러니까 워낙 계산 능력이나 이런 판단 능력이 뛰어나서 네. 정리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판테이 선수한테 조금 불리하면 사실 쉽지 않죠. 그만큼 후반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나마 제가 좀 이 바둑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는 거는 탕웨이친보다는 그나마 정리가 안 좋은 편이에요. 중국 기사 중에서는 끈끈하고 버티는 걸로는 거의 넘버원이지만 네. 정리하는 능력으로는 조금 떨어지거든요. 아, 오히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본인이 잘 버티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흔드는 기술이 워낙 뛰어나니까 네.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가 유리하면은 건드릴 만한 약점이 너무 많으니까 네. 이걸 어디서부터 지켜야 될까 약간 혼란스러워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뒀을 때 상대방이 두는 수가 너무 잘 보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또 그거를 또 정리를 못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공격 잘하는 기사가 타겟 못하는 거랑 비슷해요. 왜냐면 잡으러 가는 게 너무 잘 보이고 네. 당연히 친구는 내가 불리하면 저기 흔들어 갈 텐데 하면 저기 지키고 그러니까 괜히 막 사서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워낙 흔들어 갈 때를 잘 아는 기사다 보니까요. 그런 점을 좀 파고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바둑은 지금 흑돌이 이런 데 하나 있어서 우변이 전부 다 집이 돼야 좀 만만치 않은 바둑인 것 같은데 지금 백이 3-3을 들어오면 다 살아있거든요. 차단하기도 이렇게 차단을 해야 돼서 일단 지금까지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네. 그렇다고 또 백이 약한 돌도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그게 제일 문제예요. 백돌이 너무 견고해서 파고들 좀 괴롭힐 만한 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돌들인데 이돌들도 사실은 이렇게 둬봐야 백이 하나 늘어두고 손빼도 살아있어요. 여기 끊어먹는 거와 여기 한 집이 있어서 그렇다면은 뭐 이득을 볼 수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이쪽에서는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서 암편 선수가 어떻게 추격을 시작을 할지가 저는 좀 가늠이 안 되네요. 당연신 구단은 정말 빈틈을 없애려고 두고 있습니다. 거기도 밀리는 게 아파서 밀어둬야 되는데 글쎄요 지금 3-3을 들어가게 되면은 역시 두죠. 그곳을 안 두기에는 너무 커요. 이것으로 우아할 때는 흑집이 거의 안 납니다. 네.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막아서 정리가 되게 되면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여기가 거의 10집이 났잖아요. 그럼 여기서 10집을 빼고 나면은 사실 흑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리가 없거든요. 즉 우아는 거의 흑의 집이 안 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앙 쪽 참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빈 공간은 우상과 상변 쪽 이쪽을 좀 최대한 넓혀가면서 좀 형태를 바꿀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됩니다. 네. 백이 우아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좀 중앙을 노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안국현 선수에게 인터뷰에서 바둑 기사 중 이상형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요. 네. 최정 선수라고 답했다고 해요. 최정 선수처럼 좀 밝고 애교가 많은 그런 스타일을 좋아한다고요. 최정 선수가 애교가 많았나요? 그건 제가 오늘 처음 알았는데 글쎄요. 최정 선수도 들으면 좋아할까요? 근데 약간 나이대가 그쵸. 좀 차이가 안 나서 그럴 수 있는데 좀 차이가 나면 또 애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뭐 최정 선수를 자주 본 건 아니니까요. 이제 암현 선수가 자주 봤으니까 뭐 그런 얘기를 했겠지만 최정 선수가 이 얘기를 들으면 좋아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애교가 없는 스타일인가요? 아니요, 그럼? 그런 게 아니라 암현 선수가 이상형을 뽑은 걸 좋아할지 잘 모르겠다는 그렇군요. 좀 귀찮아할 수도 있는데 안국현 선수도 이 여자 기사들한테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키도 크고 네네. 뭔가 딱 봤을 때 멋있거든요. 오히려 앙현 선수가 진짜 밝죠. 사람이 되게 밝아서 좀 구김살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좋아할 수 있고 저도
이제 남녀를 떠나서 네. 그냥 후배로서 앙켜 선수 보면 되게 밝고 항상 긍정적이어서 좀 같이 있으면 좀 기분이 좋아지는 캐릭터거든요. 네. 그런 걸 분명히 좋아하는 여자 기사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럼 또 주위에 사람들도 많이 몰리잖아요. 그렇죠. 성격이 좋으면요. 네, 국가대표팀에 가보면 앙현 선수가 좀 너무 선배 쪽이라 왜냐면 아. 굉장히 어리거든요, 국가대표팀 선수들은. 네네. 앙현 선수 좀 외로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당일식은 또 우상 쪽을 들어갔습니다. 거기까지 뭐 둬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워낙에 본인의 돌들이 좀 튼튼하다 보니까 좀 걱정 없이 침투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우변 백돌이 아직 100% 완성은 아니게 되네요. 이 돌을 좀 압박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제 느낌은 굉장히 막연합니다. 흑돌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이런 부분 추격전은 또 앙현 선수가 낫다고 해야 될까요? 네. 저 이런 데서 상상이 안 되거든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잘 가늠이 안 되는데 한번 좀 앙현 선수 어떻게 추격을 할지 좀 지켜보고 싶네요. 이쪽이 살고 나면 노려볼 만한 곳은 우변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판이 다 정리가 됐어요. 왜냐면 좌상도 이제는 흙이 닦아갔기 때문에 15집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10집은 좀 두텁게 집이 났고요. 지금 우상 쪽에 백이 살게 되면 거기도 5집 이상 그리고 우변도 5집은 봐줘야겠죠. 그러면은 이미 20집이 넘지 않습니까? 거기다 하변 쪽도 20집은 훌쩍 넘죠. 거의 한 25집 이상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 100집이 이제 45집 정도 되는데 글쎄 흑집은 좌변 15집 외에는 몇집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우변, 네 그렇죠. 그곳을 틀어막고 중앙 쪽에 큰 집을 내야 됩니다. 지금은 중앙밖에는 희망이 없어요. 뭔가 유리했다면 안 둘 수 같아요. 이런 수들은. 네. 지금 유리했으면은 우변으로 돌이 안 가죠. 네. 그냥 쉽게 정리하려고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건드려 볼 데가 우변밖에 없습니다. 일단 우변의 돌을 압박을 하면서 뭔가 이득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앙현 선수가 뭘 노리고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 돌은 백돌은 잡힐 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젖히고 호구치기만 해도 살아있거든요. 이 돌 자체는 별로 문제될 게 없고 다만 이 돌로 인해서 이쪽에 하나 벽이 생겼으니까 추가 이쪽을 키워보겠다? 그때 다시 또 뛰어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까지는 이렇게 틀어 막고 나서 이곳을 씌워간다면 그래도 중앙 쪽에 좀 모양이 좀 좋아져서 이건 좀 더 추격이 가능해 보이거든요. 백이 실리를 좀 지나치게 탐했나요? 일단은 틀어 막은 건 괜찮아 보입니다. 네. 그러나 탕희신 선수가 자세를 어떻게 하고 있을지도 궁금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워낙 매너가 안 좋은 거로 좀 소문이 난 기사긴 한데 그래도 최근에는 많이 좋아졌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탕희신 선수 기준으로요. 기준점이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좋아짐에 달라지긴 하는데 뭐 아직도 객관적인 걸로 보면 좋다고는 말은 못하겠죠. 탕일싱 선수가 좀 예민한 것 같지는 않은 게 보통 이런 큰 시합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입맛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이제 삼성화재배 대국장에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먹을거리들을 네. 자주 먹는다고 들었어요. 네, 식사도 굉장히 편안하게 잘 하고요. 뭐 좀 걱정이 없는 것처럼 삶을 삽니다. 뭔가 되게 편안해 보이거든요. 근데 또 머리가 빠진 걸 보니까 또 그 나름대로 고충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사실 뭐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좀 스트레스 부분이 좀 크긴 하잖아요. 아, 그렇죠. 좀 승부하는 기사는 아무리 좀 예민하지 않으려고 해도 좀 나름대로 좀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흑이 이곳을 네. 차단을 하고 나면은
글쎄요, 이쪽일 때가 좀 선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아, 양쪽을 보는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으러 가는 것이 가장 간명한데요. 네. 붙여서 잡으러 가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흑돌이 있다면은 이건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게 잡히면은 역전이죠. 귀가 모두 잡힌 거니까요. 이거 마늘모 여기 빠진 거 이게 더 간명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이렇게 둬서 조금은 작게 살지만 여기 백돌이 없으니까요. 치중과도 막으면 넘어가는 것 때문에 살아있거든요. 아, 그렇네요. 막으면 또 안에서 살면 되겠네요. 네, 이곳을 막으면 이제 이곳을 단수 쳐서 여기 백돌이 없다고 가정하면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거든요. 물론 집으로 좀 손해긴 하지만 지금 형태가 좋으니까 이렇게 둘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상인심부전 한껏 버티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이렇게 버텨야 되는 상황이면 조금씩 변화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앙켜 선수가 묘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우변 쪽에 압박을 좀 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집이 없는 안국현 선수 입장에서는 당길 만한 그런 그림인데요. 땡큐죠. 그러니까 뭐라도 변수가 생기면은 불리한 입장에서는 무조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확률이 뭐 10%든 20%든 불리한 싸움이든 상관없이 변수가 생기면은 불리한 쪽은 무조건 좋은 거예요. 지금 변수가 생길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연했던 추격한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좀 그림이 좀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변 대만 압박을 할 겁니다. 아, 가만히 들어가는 게 좋은 수인가요? 제 앙현 선수 생각은 원래는 이 모양 이렇게 두면 살아있어요. 뭐 이렇게 두든 뭐 한 집을 내든 살아있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 빠지는 게 선수면은 못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만약 받아야 된다면은 뭐 이거는 밀고 단수만 쳐도 패가 나죠. 아, 네. 정말 제가 실전에 이런 상황이면 돌을 거두고 싶을 만큼 좀 답답한 모양이었는데 앙현 선수가 그래도 한 가닥 희망 쪽으로 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일단 이걸 두고 미는 건 선수죠. 빠졌을 때 백이 이쪽을 못 받는다면 이쪽을 받아야 된다면은 일단 먹이쳐서 패죠. 물론 여기 자체 패감이 많긴 합니다만 네. 일단 이 모양이 공짜로 패가 났다는 것 자체가 이미 흑 입장에서는 긍정적입니다. 사실 이제 하변이 정리가 되고 우변을 갈라쳤을 때는 이건 진짜 어렵다.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었는데 일단 앙현 선수의 집중력이 대단하네요. 일단은 뭔가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렇네요. 아직까지 뭐 흑이 좋다, 역전했다 이런 거랑은 좀 거리가 멉니다만 어쨌든 좀 가능성이라는 부분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이 타겟싱이 우상을 뒀던 수가 좀 느슨했을까요? 그러니까 우상이 실을 챙긴 게 좀 과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차라리 우하 쪽을 한번 더 두면서 확실하게 정리를 했다면은 네. 흑 입장에서는 우상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왜냐면 우상과 상변이 다 집이 되는 모양은 아니었거든요. 귀도 있고 이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으니까요. 차라리 이런 곳을 밀고 들어가면서 정리를 했다면은 좀 더 간명했을 것 같은데 탕인싱 선수가 그냥 우상을 좀 관성처럼 이런 모양을 좀 파고드는 게 쉬운 모양이니까 좀 관성처럼 파고들었다가 흑한테 일단 한 곳이 막히고 이쪽에서도 처리가 좀 미숙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패가 나는 흐름이 됐는데요. 일단은 탕인싱 선수의 움직임이 좀 이상했습니다. 다만 워낙에 불리했던 바둑이라 아직 역전에 이른 것 같지는 않은데요. 뭐 지금은 패 들어가야죠. 네. 제체 패감이 많은 게 조금 걸리네요. 그렇죠. 자체 백의 패감이 많은 것은 역시 이곳을 끊어갔을 때 받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이쪽도 아직 약점이 있고요.
하지만 일단은 버텨봐야겠죠. 이곳을 뭐 지킨다면 백도 지켜줄 텐데요. 이제 백돌이 여기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중앙을 다 집을 만든다고 해도 승리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 일대가 여기도 좀 견제가 당할 수 있고요. 또 이쪽도 뛰어나오는 것도 문제가 없고 좀 견제당할 게 많아서 중앙에 아주 큰 집이 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흩어져 있는 백집이 이제 여기까지 늘어나서 집으로 중앙집 짓는 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일단 대마를 압박을 하면서 거의 뭐 잡으러 가야겠는데요, 이도를. 패로 잡으러 가면서 타협을 보는 게 아니라 거의 잡겠다는 각오로 좀 달려들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탕현신 구단이 방심을 했을 것 같거든요. 바둑이 워낙 초반 출발이 좋다 보니까 충분히 방심할 만해요. 그래서 좀 우상쪽 처리가 좀 되게 쉽게 처리가 된 게 아닌가 싶은데 그 방심을 노려야 됩니다. 결국 사람이 두는 것이기 때문에 네. 방심을 찔러 들어가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기계라면은 그냥 가장 높은 확률로 빠르게 정리를 하겠지만 인간은 분명히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많이 유리한 바둑은 꼬이기 시작하면 굉장히 심장이 빨리 뜁니다. 굉장히 불안해지거든요. 이 좋은 바둑이 왜 이렇게 됐지부터 그러니까 후회감, 네. 뭐 여러 가지 후회감에다가 자책에 좀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좀 아직도 좋은 것 같은데라는 느낌까지 겹치면서 여기저기 좀 흔들리게 돼요. 특히 좋았던 바둑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불렀어도 이겼겠지? 아직은 이겼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싶어지거든요. 사람이. 그게 바로 인간하고 인공지능의 네.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인공지능은 그 상황에서만 최선을 찾는데 또 인간은 후회도 하게 되고 네,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니까 또 거기서 흔들리게 되고요. 아무래도 감정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바둑이 이렇게 될 바둑이 아니었는데 네. 내가 왜 그랬지부터 시작해서 지금부터 가장 좋은 수법은 뭐지? 잘 모르겠는데 가장 쉽게 주면 내가 조금 이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니까요,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럴수록 더 머릿속을 좀 뒤흔들거든요. 그렇죠. 정말 그렇게 역전패를 많이 당해본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마 프로 기사들은 다 비슷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마 바둑 팬분들도 그런 경험들은 한 번씩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그곳을 침투하는 팩감을 씁니다. 지금 뭐 이어서 해소를 하면 이거는 역전이에요. 이곳을 돌파를 해버리면 이건 이게 다릅니다.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면 뭐 상변 쪽이 어마어마하게 나죠. 완전히 다른 바둑이 됐는데요. 네, 이거는 흑이 할 만합니다. 백도 접백감 받아야 됩니다. 이어서 받아놓습니다. 집으로는 약간 덜 봤는데 지금 그 정도 집 차이로 될 바둑은 아니어서 끝까지 패로 괴롭힐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앙현 선수는요. 옷을 나가는 팩감,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이 모양 속점이 잡힌 것 같이 보이지만 앙현 선수 여기 단수 쳤을 때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네, 꼬부려 나오게 되면 젖힐 때 단수 치면 나갈 때 이곳을 때려내는 게 이쪽으로 선수가 되면서 연결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지금 앙현 선수가 이렇게 젖힌 것은 역시 상변 쪽에 돌파당하는 걸 최대한 견제하면서 상변 쪽 돌파했을 때 최대한 상대가 좀 많이 그러니까 좀 많이 보태줬잖아요. 이 모양이 잡히게 되면 좀 최대한 상대한테 악수를 좀 강요하고 있습니다. 네, 이수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다른 수는 다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데 붙였다가는 그냥 이런 식으로 바로 차단당해요. 이돌도 없기 때문에 뭐 깔끔하게 잡혔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흑이 많이 풀린 거라기보다는 워낙에 나쁜 바둑이었기 때문에 변수가 생긴 걸로 다행이고 사실 일반적인 바둑에서는 이렇게 자체 패감이 많은데 패 하나씩
팩감 하나씩 쓰면서 진행되면 이기겠지 생각하면서 두긴 하거든요. 하지만 워낙 좋은 바둑이어서 분명히 초조함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실수 뒤에 실수를 하게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항상 또 심적으로 흔들리게 되니까 네네. 그러면 또 역전이 가능한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앙편 선수는 마음이 편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초반전 끝나고 이 바둑 거의 마음속에 내려놨을 겁니다. 그냥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승리에 대한 마음이 너무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면 이제 승부 자체를 보기보다는 바둑만 열심히 도보자로 변하게 되거든요. 지금 앙편 선수의 심정은 굉장히 오히려 차분할 거예요. 바둑을 두면서 가장 떨릴 때가 승리가 거의 확정되기 직전.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순간 안 떨리는데 요것만 되면 이길 것 같은 상황일 때가 가장 떨리거든요. 탕웨이싱 구단 입장에서는 거의 들어왔는데 아직 확정이 아닌 상태라 굉장히 떨릴 타이밍에서 실수를 했거든요. 또 그 부분을 끝까지 파고 들어야겠죠. 강욱현 선수가 지금 팩감이 그래도 없진 않아요. 여기가 하나, 둘, 셋, 네 개는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팩감은 되는 것 같아요. 최소한 5개. 여기도 팩감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팩감이 되고요. 그러니까 팩감 자체가 아예 없진 않은데 워낙 자체 팩감이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 패를 이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가 제 생각이고요. 다음 패를 이기지 않고 이길 방법은 있을지 그건 좀 궁금하긴 하네요. 일단 아직 그쪽 팩감은 됩니다. 지금 패를 때려내는 게 앙편 선수의 당연한 수법이고요. 이제 바둑이 초반에 불리했기 때문에 분명히 제한 시간적인 부분도 탕웨이싱 구단의 시간이 많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래도 불리한 입장에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니까요. 네. 시간적인 압박까지 좀 앙편 선수 받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것도 팩감이에요. 손을 빼게 되면은 이런 곳이 다 선수기 때문에 단수 치는 것도 선수죠. 여기는 백이 붙여가면 여기 축과 저 치는 거 맛보기죠. 이거는 곤란합니다. 지금 흑의 응수는 딱 하나예요. 이것을 막아주는 거. 그리고도 아직 백 입장에 돌파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거지로 돌파할 수는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되면 서서히 또 여기가 중앙이 좀씩 두터워지면서 네. 좀 집이 늘어날 공산들이 좀 생기기 시작하고요. 백도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안국현 선수 입장에서요. 해설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네. 탕웨이싱 선수가 좀 쉽게 판단을 해서 쉽게 정리하려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마 한국 바둑 팬분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겠죠. 탕웨이싱 선수가 좀 마음을 좀 놓고 좀 편하게 두고 있을 때 앙욱현 선수가 그 뒤를 좀 낚아채는 그런 흐름이 되길 바라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안국현 선수 항상 인터뷰에서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은 편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실력 발휘를 오늘 꼭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2018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즈 준결승 2국 잠시 후에 이어보시죠. 2018 시즌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즈 준결승 2국입니다. 안국현 선수와 탕웨이싱 선수의 대국입니다. 이제 바둑은 판이 조금씩 채워져 가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조금씩 변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백은 패싸움을 하는 거 외에는 흑백 모두 다른 방법은 별로 없는데
일단 팩감 자체만 놓고 보면은 100이 조금 더 많아요. 하지만 많이 보태준다면은 사실 굳이 패를 이기지 않고도 대가를 취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역전이 되려면은 어느 시점까지 얻어야 될지 그 계산도 왕춘 선수는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좌하 팩감을 드디어 썼네요. 손해 팩감이라 조금 꺼려지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걸 가릴 계제는 아니죠. 다른 데도 다 손해 팩감이기 때문에 지금 그쪽을 먼저 쓰는 게 맞고요. 또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한 3개 정도 더 나오기 때문에 이쪽부터 팩감을 쓰는 게 정수입니다. 당일 친구단 속내를 제가 생각해보면은 네. 좋긴 아직 좋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지? 이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될 바도 확실히 아니었는데 이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기사들은 현재에 집중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죠. 그 생각만 떨쳐버릴 수만 있으면은 정말 바둑 잘 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마다 최선의 수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흐름이라든가 내가 앞섰다 역전당했다는 그런 느낌들을 모두 좀 인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혼란스러워요. 그렇습니다. 흑도 지금은 이제 좌 쪽의 팩감을 계속 사용할 것 같고요. 백은 이제 중앙 쪽의 팩감 외에는 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안현 선수는 패를 이기는 것보다는 최대한 상대한테 이득을 볼 수 있는 시점에서 역전이 되는 시점에서 패를 포기하는 방법도 그 방법이 훨씬 유력해 보이거든요. 뭐 백은 이제 나가겠죠, 주점을. 정말 자체 팩감 맞네요. 네, 이 패를 못 이긴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가장 극단적으로 말해서 패만 이길 수 있어서 이긴다면은 이렇게 팩감 쓰는 게 다 팩감이거든요. 다만 이렇게 집으로 손해를 보게 되면은 중앙 쪽에 집이 나면서 역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 함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좀 그런 부분을 좀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패싸움이 언제까지 진행될지 저도 가늠이 좀 안 되긴 하는데요. 어떤 타이밍에 또 타협이 이루어지느냐, 이것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패를 때리는 게 유력하기는 한데 지금 뭐 흑이 이곳을 지키는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됐네요. 예를 들어서 흑이 이곳을 지키면 뭐 중앙 쪽에 이제는 여기도 막혔으니까요. 이거는 모양이 좀 달라지네요. 네, 지금 수순 중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됐던 수순은 실전이 아니죠. 근데 이제 패를 당연히 좀 때려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진행이 좀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계속 실전 보시죠. 네, 백이 우변을 따냈던 건 실전 진행이 아니었고요.
실전 진행을 이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쪽을 먼저 끊었죠. 네, 확실히 패를 그냥 때리면 중앙 흙을 지키는 거에 대한 좀 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뭐 지금 끊었다는 얘기는 돌파를 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탕웨이싱 선수가 두는 게 다 패감인데 그거를 이제 패감을 좀 뭐 지켰을 때, 흙이 뭐 이곳을 지켰을 때 이 살아도 중앙이 좀 많이 보태진 게 좀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뭐 정확한 판단도 있겠지만 네. 탕웨이싱 구단이 너무 많이 쫓겼다. 여기서 뭔가 좀 다른 수를 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자체 팩감을 쓰면서 중앙의 흙이 두터워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손에 팩감을 썼기 때문에 중앙 쪽이 조금씩 두터워지는 게 진짜 저의 솔직한 심정으로는 역전 가능성이 전혀 없을 바둑이었는데 지금은 조금씩 뭔가 바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네. 역전의 그 가능성이랄까요? 조금씩 생겨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음 변호사 여태까지 쫓아온 게 참 대단합니다. 뭔가 조금씩 변화의 여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당연히 신구단의 생각은 그 생각이겠네요. 그러니까 이 구위를 두면 흙은 어차피 끊을 수가 없어요. 이곳을 차단당하면은 수상전이 안 되기 때문에 흙은 이런 식으로 건너가고 여기를 이으면 다시 에워싸야 되는데 이러고 다시 패를 할 생각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이곳을 뚫은 것 자체가 이미 백이 득이고요. 팩감이 몇 개 생겼기 때문에 패도 어차피 이긴다. 뭐 이런 생각이겠네요. 근데 또 탕웨이싱 구단이 흔들리는 와중에 좀 정확한 수를 찾아낸 것 같아요. 다시 중앙을 틀어 막기는 했는데 그래도 상변 진 모양이 이미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탕웨이싱 구단은 그거 자체로 좀 득이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가 팩감이 많다. 뭐 이런 의사표시를 하고 있네요. 네, 씌워갔습니다. 뭐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그거 일단 틀어 막고 그곳으로 뚫고 나가면 이제 백이 사는 건 너무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틀어 막아놓고 패를 지속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변이 많이 진행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패는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쪽에 패를 한참 하다가 몇 수 다시 두고 다시 패로 돌아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자체로 이득이고 여전히 팩감 내가 많다라는 게 탕웨이싱 구단의 이제 생각으로 추측이 되고요. 그쪽은 팩감입니다. 백이 이어도 여기를 두면 더 잡혔기 때문에 백은 여전히 이곳을 받고 패를 해야겠죠. 어쨌든 이제는 백돌도 아주 커졌기 때문에 저 대만을 잡으면 무조건 이깁니다. 그렇죠. 이제 패에 목숨을 걸겠죠.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이 판에 목숨이 걸려있는 대마패인데 이제 그럼에도 탕웨이싱 선수가 팩감을 몇 개 쓴 것은 여전히 팩감이 많다는 확신이 있고 역시 제 눈에도 그렇게 보입니다. 팩감은 여전히 백이 많아요. 그래서 잘 쫓아왔지만 아직까지는 저도 백의 손을 좀 들어주고 싶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다 팩감인 게 이제 엉준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마이너스 요인이고요.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니까 이쪽이 틀어 막히고 흙이 뭐 여기 팩감을 2개를 틀어 막는다. 그럼 몇 집 정도 날지 그걸 좀 감안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쪽이 막혀져 있다고 감안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다면은 여기가 이건 칩이 진짜 많이 났죠? 이게 몇 칩인가요? 이건 딱 봐도 네, 이거는 백은 한 게 없고 흙집만 늘은 기분인데요? 네, 근데 그래도 확신할 수 없을 만큼 백집이 많아서 근데 진짜 많이 늘었거든요. 이런 식의
그림을 앙현 선수는 그려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패로 상대한테 손해패감 유도해서 이쪽을 틀어막고 그리고 중앙을 완전 패감을 쓴다 정도가 개가가 될 바둑으로 보이거든요. 진짜 그렇게만 틀어막을 수만 있다면 역전입니다. 중앙이 뭐 진짜 상상도 못한 어마어마한 집이 나고 있기 시작했거든요. 전 중앙이 일단 한쪽 벽이 생긴 게 참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중앙 굉장히 많이 백이 보태주면서 집이 생길 마둑으로 변했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백집을 좀 세하려 보면 네. 여기가 좀 많이 보태지면서 27, 33, 35, 45, 50, 살게 되면 한 55집 정도 나거든요. 네. 그럼 흙이 이들 연결시켜서 60집이 좀 넘어야 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변화도대로 되면은 그렇게 되면 역전이네요. 그렇게 다 틀어막을 수만 있으면은 흙집이 60집이 중앙 흙이 그 정도를 감당해내는 건가요? 네, 그렇죠. 전체 집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흙은 변신이 가능한 그런 상황까지 왔네요. 조금만 더 이득을 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조금 이제는 아까는 많이 이득을 봐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만 더 하면 역전이 가능해 보입니다. 네. 진짜 이 바둑이 역전 가능성을 제가 논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울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서 제가 표현을 좀 자제를 했습니다만 흑백이 바뀌어 있었다면 이 바둑은 끝났습니다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만큼 초반을 좀 안 좋게 시작을 했고요. 안 좋다는 표현으로 부족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망쳤다, 거의 뭐 승부를 내줬다 해도 무방할 정도로 좌변 쪽 피해가 막심했는데요. 우변 쪽에서 확실히 조금씩 이득을 쌓아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이득을 보고 있어요. 진짜 대단하네요, 앙현 선수. 좀만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팩감을 이런 손의 팩감을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이쪽을 틀어막으면 어느 정도 미세해진다고 했는데 이런 손해를 봐버리면은 거의 흑승이 결정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백도 이제는 손의 팩감을 함부로 쓰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네. 이제는 백도 신중해야 하는 상황. 마음이 불안하겠죠. 이 바둑이 이렇게 됐으니 마음이 안 불안할 리가 없습니다. 기계가 아니고 사람인 이상 안 불안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굉장히 큰 승부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 시즌 결승전이 3국을 치르지 않고 가느냐, 3국까지 가느냐, 이런 절정의 순간인데요. 세계대회 준결승이라는 위치가 아무나 갈 수 있는 위치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만큼 정말 큰 승부라고 생각이 되고 큰 승부이면 사람이 떨리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앙현 선수가 이제 초반에 워낙 안 좋아서 좀 마음 비웠다가 지금부터 다시 좀 설렘처럼 좀 심장이 좀 뛸 것 같아요. 이럴 때 좀 더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요. 거기가 팩감은 팩감이죠. 그러니까 의도 자체는 해소를 하면은 이곳을 돌파해서 이돌이 전멸을 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백도 막아서 받을 수 없나요? 네, 이렇게 받으면 이돌이 잡혔어요. 그럼에도 이걸 둔 것은 이쪽에서 팩감을 좀 더 만들면서 중앙을 좀 틀어막겠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거든요. 일단 그곳을 밀어가면서 최대한 압박을, 그러니까 손의 팩감도 감수하면서 팩감을 좀 네.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좀 신경을 써야 될 게 부분이 있다면은 백이 반대로 이쪽을 끊어서 역습을 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흑돌도 못 살아있거든요. 이것도 백이 선수죠. 근데 지금 당장 백이 결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수상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상전이 복잡한 거죠. 이거와 이돌의 수상전이 굉장히 흑도 복잡해지죠. 수가 많아 보여요. 네, 백도 여기에 자충이 있어서 어려운데요. 근데 진짜 살 떨리는 수를 양편 선수가 두고 있습니다. 그럼 제 추측인데요. 이 바둑이 조금 불리한 상태에서 이런 흐름이었다면 앙편 선수가 저런 과감한 결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워낙 나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하게 결단을 내리는 걸로 느껴지거든요. 마음을 다 비운 상태에서 바둑을 들 수가 있으니까요. 그게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워낙 바둑이 불리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약간 겁이 없어져요. 그리고 좀 쫓아왔어도 여전히 겁이 없어요. 네. 왜냐면 워낙 안 좋은 상황인 걸 본인이 인지를 했었으니까요. 지금 앙편 선수는 진짜 한껏 버텨가면서 최대한 이득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기 느는 팩감이 되면 여기는 팩감이거든요. 여전히 이걸 두면 다 살기 때문에 여기까지 선수여서 당장 틀어먹는 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백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은 나와 끊어서 여전히 이 두 점이 잡히기 때문에 대만이 다시 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백이 패를 때려내는 순간 다시 흑돌을 잡으러 가는 건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네. 그쪽까지 팩감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지켜보는 제가 설레기 시작하는데요. 뭔가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제가 더 떨려요. 진짜 이 바둑을 진짜 이렇게까지 만들다니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제 끊는 것은 잡으러 가겠다는 거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백도 그냥 팩감인가요? 이렇게 처리를 팩감을 쓴다면 이렇게 처리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흑이 쓰는 팩감을 없애버리고 네. 백이 한 팩감을 쓰겠다는 것 같기는 한데 흑도 좀 깔끔해지는 의미는 있죠. 만약에 이 바둑 역전한다면은 아마 세계대회 역전승 역사에 또 하나 기록될 만한 역전승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좀 극적인 역전승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본 바둑 중에서 네. 가장 극적인 역전승을 뽑는다면은 이제 이 삼성화재배였죠. 99년 이창호 구단이 마사요춘 구단한테 역전승을 거둘 때, 그러니까 20년을 일단 제 기억 속에 더듬어 올라가야 되고요. 이제 조은현 구단이 러시아 구단한테 역전승을 거둘 때, 그것도 제 생각엔 10여 년쯤 지났거든요. 그때 이후로 이세돌 구단의 도요타 덴소베? 그러니까 이게 한 10년씩은 좀 끄집어 올라가야 될 만큼 도요타 덴소베는 없어진 지가 네, 그렇죠. 년인가요? 없어진 지가 10년이 됐는데 네. 거의 그 대회까지 소환을 해야 될 정도로 세계대회 4강전 이렇게 중요한 대국에서 이 정도 불리한 바둑 역전을 한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참 사람 마음이 묘한 게 치열하다가 이기는 것도 물론 이 바둑팬 입장에서 좋지만요. 네. 엄청 안 좋았던 바둑을 이겨주면 그것 또한 또 기쁨이 2배가 되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준이 아니에요. 제 생각에 이 바둑을 일단 중반 돌입을 할 때는 이제 체념의 단계가 넘어서 그냥 좀 두다가 정리를 하겠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불리했었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치열하게 서로 한치 앞을 모르다가 이기는 것도 재밌지만 사실 그런 바둑은 좀 흔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자주 나오는 치열한 싸움인데 이렇게 불리한 바둑 역전을 한다? 상상이 안 됩니다. 정말 상상이 안 돼요. 이제 포인트는 그런 거죠. 흑이 이런 데를 팩감을 자꾸 쓰게 되면요. 일단 손해는 손해를 봤는데 이제 백도 팩감이 없으니까 이런 데를 써야 되잖아요. 그럼 이 돌이 끊겼잖아요.
자체로. 네. 끊기면서 이쪽에 막힌 겁니다. 그럼 흙이 다시, 네. 팩감을 이런 식으로 써서 틀어막는 식이 되면 승부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정말 깔끔하게 중앙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중앙에 이게 왜 갑자기 흙집이 생기죠? 하지만 어쨌든 좌상에도 좀 손해를 봤으니까 조금 더 이득을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흙도 때려야 되고 백도 팩감 쓰기가 쉽지 않아졌어요. 그러니까 손의 팩감은 여전히 좀 잘 안 되고요. 그러니까 아까는 사실 어느 정도 손의 팩감을 써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백도 점점 쉽지 않아지고 있습니다. 뭔가 그 그림으로 갈 것 같은데요. 일단 거기를 팩감을 썼다는 얘기는 흙은 차단을 하겠죠. 뭐 차단을 해 흙돌이 사니까 또 당연한 얘기도 되고요. 지금 백이 흙이 이어서 수상전을 하는 게 안 되는 이유는 아까랑 다르게 넘어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수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흙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좌상 쪽에 네. 흙이 좀 보태주면서 백집은 패를 이겨 살았다고 가정하면 한 60집 정도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집이요. 아까는 쉬운 다섯집이. 네, 이제 조금 더 보태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곳에 손해 팩감을 썼던 부분들이 좀 쌓이면서 60집 정도는 되는 것 같거든요. 여기서 어쨌든 70집 가까이 만들어야 합니다. 백도 저 2점이 잡히면 일단 보태진 거죠. 일단 2점이 잡히면 또 집을 이득을 보니까요. 지금 자체 끊겨 있는 거죠? 네, 그렇죠. 2점은 끊겨 있습니다. 네. 거긴 팩감이 탕웨이싱 선수 생각은 이어서 해소를 하면 네. 맞고 단수 치고 날 일자를 두면 연결이라는 거예요. 이돌이 연결됐다는 얘기는 이돌이 못 살아있다는 얘기고요. 이돌과 이돌의 수상전은 여기가 자충 때문에 수가 좀 많아서 흙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탕웨이싱 선수는 이쪽 팩감이라고 확실히 생각을 하고 흙으로 하여금 여기를 받아달라는 얘기 같아요. 그럼 중앙 쪽에도 좀 팩감이 좀 생기거든요. 그리고 자체로 맛도 굉장히 찝찝하네요. 여기가 선수여서 이런 식으로 뛰어들어가는 것도 좀 신경이 쓰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탕웨이싱 구단은. 점점 어지러워지는데 차단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앙큰 선수는 여기가 수가 그래도 한 끊어졌다고 가정해서 8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수상전하는 건 내가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잡혔죠. 그리고 근데 어쨌든 백은 한 칸을 띄어뒀기 때문에 집으로 따진다면 손해를 본 거죠. 중앙집이 더 난다면. 그렇죠. 중앙이 다 차단당하면 네. 지금 여기를 두면 막혔습니다. 이 석점 잡혔죠. 중앙에 집을 3번 해야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된 것 같은데요? 집이 65집 넘는 것 같아요. 네. 말뚝을 박습니다. 진짜 백수 걸친 패싸움이 끝이 났는데 중앙에 다 집이 나면서 패가 결과가 났어요. 더군다나 선수로 중앙을 막은 거 아닙니까? 네.
탕일싱 이 상황에서 엄청 괴로워했을 것 같은데요.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앙표 선수가 판단이 정확한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본인이 좋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지금 만약에 이 상태 역전이라면은 탕일싱 구단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네. 뭐 해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중앙 말고는 또 둘 데도 없잖아요. 여기도 기분 좋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왜 기분이 좋냐면 여기를 두면 이제 백이 살아야 돼요. 살면서 흑돌이 여기 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 집이 또 줄어듭니다. 그리고 흑이 여기가 두긴 둬야 되는 게 여기 좀 뒷맛이 나쁘기 때문에 지켜둬야 되는데 가장 크게 지켰어요. 몇 집이 난 겁니까 중앙이. 이건 역전인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중앙이 지금 하나도 사실 어느 쪽도 막혀있지 않았는데 우변부터 시작해서 네 군데를 다 틀어막고 중앙에 예순집이 훨씬 없는 집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건 뭔가 백이 나오면서 자초한 일이 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요. 그쵸. 게톨이 이쪽에 패를 하나하나 쓰다 보니까 서서히 나오더니 최대한 보태준 꼴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제가 요걸 붙이고 호구 쳤다면 좀 손해지만 살아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하나 안 했다가 여기가 패가 시작이 됐고 패하는 와중에 계속 뭔가 끌려 나오면서 보태주면서 중앙에 이만큼. 이거를 진짜 앙편 선수를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대단합니다. 네, 한국현 선수 흐름이 다시 역전입니다. 끝까지 좀 이 흐름 지켜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앙편 선수의 장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리 능력이 뛰어난 기사거든요. 또 워낙 균형 감각이 좋다 보니까 미세한 바둑을 많이 둬본 선수예요. 네. 끝내기에도 역시 빈틈이 없는 편입니다. 또 이런 장기전을 자기 자신도 좋아하고요. 사실 그러니까 본인의 기풍을 생각하면 후반이 안 좋으면 안 돼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두기 때문에 후반에 본인이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중앙에 진짜 어마어마한 집이 나면서 역전에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곳이 백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놓고 때리는 게 좀 신경이 쓰여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를 단수 치는 것 자체가 집으로 압수여서 놓고 때려도 흑이 손해가 없습니다. 자, 앙켄 선수가 삼성화재배 이제 8강전 렌샤오 선수랑 또 사실은 나쁜 출발로 시작했다가 네.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었거든요. 근데 안국현 선수가 지금 4강까지 모두 중국 선수를 상대했어요. 네, 근데 이제 역전승이라는 표현이 부족한 바둑인 것 같아요. 이 바둑은 단순히 역전승으로 표현하면 더 아쉬울 것 같아요. 너무 네. 말도 안 되는 판이어서 그러니까 속된 말로 진짜 말도 안 되는 판 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건 프로 수준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바둑이 뒤집어진 겁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바둑의 끝판왕이군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10년 전 바둑을 자꾸 소환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기억 속에 10년 전에 이런 바둑이 없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안 좋았었는데 안국현 선수 대단하네요. 그것도 탕웨이싱을 상대로. 그렇죠. 그 끈질긴 탕웨이싱을요. 오히려 더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역전을 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속기전이라면 시간이 없는 바둑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시간이 짧은 바둑이면 역전이 가능한데 이 바둑은 제한시간 2시간 바둑 아닙니까? 그리고 세계대회 4강전 정도면 선수들 준비를 많이 했고 충분한 컨디션에서 임했을 텐데 이런 바둑 역전을 당한다? 제 기억 속에서는 진짜 10년을 뒤집어 봐야 됩니다. 네. 대단합니다. 지금 앙편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도 있는 게 선수예요. 패 때문에 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또 끝내기까지 선수로 할 수가 있군요. 그러니까 여기를 단수 친 게 엄청 컸던 거예요. 여기를 이어서 여기를 받아냈고 또 여기도 선수가 되고. 네. 진짜 앙편 선수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 패로 타협을 하면 이긴다는 판단을 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분명히 초읽기였을 테고요. 거기서 확실히 집중력을 발휘해줬어요. 네. 이대로 또 안국현 선수가 2국마저 승리를 거둔다면 안국현 선수 입장에서는 자신과의 싸움이었을 것 같거든요. 이번 준결승전이. 왜냐하면 지난해 4강전과 똑같은 상대고 네. 또 1국을 이겼을 때도 똑같이 재현이 됐고요. 선승을 했고요. 네. 두려움이 없진 않았을 것 같은데 충분히 머릿속에서 떠올랐을 거예요. 작년하고 똑같이 되면 어떡하지? 네. 근데 그런 거를 분명히 이 바둑이 불리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또 났을 거고요. 아마 탕혜신 구단은 3국을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표현 아니면 이 바둑이 어떻게 역전이 되나요? 진짜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제가 뭐 칭찬하는 걸 아끼는 편은 아니지만 뭐 무슨 말을 더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스포츠로 뭐 축구 같은 걸 예를 들면은 3대0, 4대0에서 그걸 뒤집는 거의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당연히 친구들은 믿겨지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한참 괴로워할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집을 하나하나 세다 보면은 등이 서늘해지고 이 바둑 내가 진짜 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타이밍이거든요. 이럴 때 안국현 선수도 분명히 마음이 설렐 거거든요. 이럴 때 정말 집중 잘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런 타이밍에 실수가 자주 나오곤 하니까요. 아무래도 이겼다 싶은 순간 실수할 수 있어요. 네. 충분히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절대 마음 놓으면 안 됩니다. 축구가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 때까지 끝난 게 아니듯이 바둑도 상대가 돌을 거둘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 공부에 메우는 순간까지도 승부는 뒤집힐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안국현 선수가 정말 끝까지 집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가 이제는 정말 크죠. 여기가 흑돌이 하나 오면서 한 점 끊어지는 맛이 생겼기 때문에 백은 이어야 되는데 이제 밀고 들어오면 여기는 백집이 하나도 안 생겼을 뿐더러 흑이 한 술 더 두게 되면은 오히려 흑이 네 집이 나게 됩니다. 네. 찌를 때 이곳을 두면 여긴 단술 못 치니까요. 그러면 초반 백 모양과 비교를 해보면 판이한데요? 많이 줄어들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백은 이쪽을 두고 싶었는데 여기 끊어먹는 게 선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흑이 있는 게 선수니까 어쩔 수 없이 끊어먹었고 또 이곳을 띄었고 이 바둑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역전 안 됩니다. 이제 안국현 선수가 거의 이겼어요. 초반이 끝났을 때 역전은 없을 거라고 했던 저의 생각을 좀 반성해야겠습니다. 이런 바둑도 역전이 될 수 있고 네. 또 끝까지 포기를 안 하는 안국현 선수 집념이 역전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비켜지지가 않는데요. 이런 기세로 결승전에 올라간다면은 희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희망이- 반대편에서 누가 올라오든요. 커제든 세월호든 안 밀릴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의 기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 대회의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한편 원래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떤 대회를 우승을 할 때, 특히 이변이 일어날 때는 정말 다 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역전을 했을 때 그런 식의 역전을 한 판 하게 되면 우승까지 연결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가까운 예로 이제 안성준 선수가 이제 대회 물가정 500 우승을 할 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예선 첫 판부터 정말 말도 안 되는 바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전 졌다고 생각하고 이제 갔는데 이제 딴 데 이동을 했는데 나중에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대회를 우승을 했거든요. 제가 그때 그 마지막 결승전까지 중계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판뿐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뭐 4강전 그리고 8강전 할 거 없이 저희가 이제 해설위원과 제가 별명을 지어줬어요. 아. 추격자라고. 그만큼 또 역전승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근데 지금 앙큐 선수가 딱 그런 느낌이에요. 네. 딱 추격자 그 느낌. 저희가 앙큐 선수 이제 16강전, 8강전 지켜봤지만 정말 불리한 바둑을 잘 이겨내고 있거든요. 이 정도 흐름이면은 제 아무리 커제가 올라온다고 해도 앙큐 선수가 밀릴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안국현 선수가 오늘 기준 중국 기사를 상대로 올해 7승 1패 중이거든요. 중국 기사들은 이제 박정환 선수를 연구할 게 아니라 앙큐 선수를 좀 연구를 해야겠네요. 이게 탕웨이신 구단이 사실 한국 기사 킬러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 기사들한테 정말 잘 두고 그것 때문에 국내 대회 성적을 보다 세계 대회 성적이 훨씬 좋은 그런 선수인데 앙큐 선수도 반대로 중국 기사 킬러로 세계 대회 모습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중국 기사 킬러가 한국 기사 킬러를 잡아내는 그런 걸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정말 더 좋은 말을 표현하고 싶은데 떠오르는 말이 대단하다는 얘기밖에는 떠오르지가 않아서 2번 만에 안국현 선수가 성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단판 승부 가면 떨리잖아요. 이제 3국 가면은 뭐 아무래도 선승을 하고 2연패를 했던 지난 작년도 떠오를 테고요. 분명히 좋지 않은 흐름이 펼쳐질 수 있었는데 네. 이 곡을 끝낸다면은 뭐 작년의 일이 재현될 가능성도 없어지고요. 자신감도 더 생기겠죠. 그렇죠. 이제는 뭐 웬만큼 나빠서는 진다는 생각도 안 할 것 같아요. 이런 바둑 역전을 시켰는데 어떤 바둑인들 역전을 못 시키겠습니까? 또 이 바둑이 아니더라도 안국현 선수는 자신이 뭔가 자존감이 강한 그런 선수라고 실제 밝히기도 했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높은 자존감이 좋은 성적, 좋은 멘탈로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참 제가 뭐 어떤 감탄사를 더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정리하는 게 깔끔합니다. 이곳은 뭐 100이 이어도 두게 되면 나중에 뭐 나중도 아니죠. 당장 이곳을 들어가면 빅이에요. 그러니까 100이 다시 또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끝내기도 거의 빈틈이 없어요. 이제는 정말 말 그대로 단수나 약점만 조심하면은 역전당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한 점을 때려내겠죠. 이제 또 대국 상황이 좋아져서 하는 말이지만 이 안국현 선수가 K바둑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바둑 비타민에 또 MC로 출연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때 뭐. 네, 거기서 이제 미남 기사 캐릭터로 자리를 잡을 것이냐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니 뭐 재미삼아 이런 MC 자리를 해봤고 좋은 경험이었고 자존감이 높은 편이라 또 자신의 외모에 만족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제 뭐 이렇게 말하면 이제 앙큐 선수 옛날 얘기를 꺼내야 되는데 네. 저는 이제 앙큐 선수 10년을 넘게 봤잖아요. 네. 이제 뭐 프로 됐을 때부터 앙큐 선수는 본인이 잘생겼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 스스로요? 네, 그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아가면서도 당당하게 난 잘생겼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살짝 그냥 좀 이상한 친구구나 하면서 이렇게 넘어갔는데 얼마 전에 이제 우연히 만났는데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말을 하면 변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아, 그런 기운을 계속 네, 그러니까 스스로 만드는 거군요. 본인 스스로 이제 주문을 거는 거죠. 나는 잘생겼다. 근데 진짜 그러니까 잘생겨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따라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앙큐 선수가 그런 표현을 되게 스스럼 없이 잘 하는데 네. 그만큼 좀 유쾌하고 밝고 또 자존감도 높은 부분이 되게 긍정적이고 좀 뭐랄까요 바둑을 임할 때 좀 여유 있게 좀 임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오히려 큰 무대에 강한 그런 모습이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왜냐면 보통 승부사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좀 쥐어짜고 더 잘할 수 있는데 못했다라고 본인을 닥달하고 좀 자책하고 본인을 깎아서 좀 뭔가 결과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깎다 보면은 본인이 좀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네.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지기도 하고 얼굴 색이 좀 안 좋아지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아웅현 선수처럼 이렇게 밝게 뭔가 행동을 하면 전체적 기운도 좀 좋아지고 몸도 괜찮고 이렇게 결과가 좋다면은 이제는 아웅현 선수한테 좀 코칭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참. 기자들 상대로 강의를 한번 열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런 멘탈은 아웅현 외에는 불가능할 것 같아서 이게 사람의 특성상 자기 입으로 자기가 잘생겼다 말하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정말 대단한 멘탈을 가진 선수예요. 여러 가지 의미로요. 뭐 이제 잊고 정리하면 됩니다. 뭐 네. 이젠 진짜 어려울 게 없어요. 끝내기도 거의 다 두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탕웨이싱 선수도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몰라서 지금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마음이 정리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탕웨이싱 구단 입장이면은 다 집어 던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이런 바둑을 지지하면서 정말 그런 진짜 어떻게 이걸 지지하면서 좀 박차고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좀 굴뚝 같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근 5년간 세계대회 무대에서는 무조건 최고의 역전승이고요. 네. 진짜 10년 전 이세돌 구단, 15년 전 조은현 구단, 20년 전 이제 이창호 구단을 좀 소환해도 될 만큼 대단한 바둑이 펼쳐졌습니다. 네. 세계대회 준결승에서 또 KO 승리를 이런 대국으로 이끈다면 더할 나위 없겠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영원히 기억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탕웨이싱 구단도 아웅현 선수도 모두 영원히 기억에 남을 거예요. 네. 진 사람은 괴로움으로, 이긴 사람은 좀 기쁨으로 영원히 기억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극적인 상황은 잘 안 까먹어요. 그러니까 프로기사가 본인이 둔 모든 바둑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극적인 순간, 의미 있는 대구에서 진 바둑들은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나도 수순을 다 외울 정도니까요. 근데 저는 잘 없긴 하지만 이제 기억이 나는 바둑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저 역시도 굉장히 인상 깊었던 대국들은 이게 뭔가 손에 잡히듯이 좀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아웅현 선수랑 탕웨이싱 선수 모두 다른 의미로 기억에 좀 남는 바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바둑 팬분들한테도 굉장히 기억에 남을 바둑일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했던 그 10년 전, 15년 전 때는 저도 이제 프로가 지망하는 바둑 공부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임팩트가 좀 기억에 남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둑 팬분들도 이 바둑을 보시면서 참 대단한 역전승으로 좀 기억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여기도 지금은 끝내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백이 하나 안 두면은 좀 많이 당하거든요. 여기 단수를 쳐놓으면은 여기도 손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끝내기가 요거는 선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집이 좀 줄어드는 자리죠. 좀 함부로 손 빼기가 어렵고 자연스럽게 중앙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단수 치는 순간 백은 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흑은 자연스럽게 좀 중앙을 지킬 수 있게 되겠죠. 놓고 때리는 것도 없습니다. 뭐 중앙이 지어지고 나서부터는 흑이 계속 유리한 상황인데 그 집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요? 한 10집 정도? 10집 정도의 차이가 그러니까 딱 중앙을 막는 순간부터 변함없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끝내기가 서로 최선을 다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백이 더 잘할 것도 없었고 흑이 더 득을 볼 때도 없어서 서로 정확한 끝내기를 한 결과로 10집이기 때문에 딱 패가 끝나는 그 시점이 역전이 결정됐던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한 번 더 받았고요. 안 받으면은 두 점이 잡히거나 비기기 때문에
지금 이곳을 단수 치면서 여기가 두 집이 생겼고 여기를 흙이 하나 더 맞게 되면 이 하나만 받아놓으면 더 이상 여기는 놓을 곳이 없습니다. 중앙 정말 깔끔하게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60집이 넘은 중앙집이 날 거라고는 아마 바둑에 신이 있었어도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뒀던 두 선수의 대국과는 다른 대국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전이 딱 끝난 그 직후부터요. 네. 100집은 한 집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다 살기만 했잖아요, 돌들이 다. 근데 흙은 그냥 여기를 다 틀어막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초반 이후에 흙이 얼마만큼 이득을 받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죠. 100집은 하나도 안 들었는데 흙은 중앙을 이만큼 집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인류기사의 대국에서 또 그 초반 이후에 계속 집을 못 지었다는 것, 바로 극적인 역전승이다. 네. 이런 걸 보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그렇죠. 거죠. 흙만 어마어마하게 집을 지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10집 차이면은 얼마나 불리했다는 얘기입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네, 여기서 탕웨이싱이 결국 돌을 거두었습니다. 안국현 선수 흙 불계승을 해냈습니다. 감격스럽네요. 대단합니다. 네, 안국현 선수 정말 오랜만에 한국 선수 중 결승 진출에 성공합니다. 오늘 바둑 초반에 좀 제가 모르는 구석이 나와서 시간도 많이 쓰고 좀 제가 많이 안 좋게 시작해서 중반에 사실 좀 이기기 힘든 바둑이었는데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좀 상대가 계속 어렵게 도주는 바람에 마지막에 기회가 생겼던 것 같고 좀 운도 많이 따랐던 것 같아요. 정말 좋고요. 제가 4강전에서 계속 2번 떨어졌어서 이번에 꼭 올라가고 싶었는데 준비를 그래서 좀 나름 열심히 했는데 결과까지 이렇게 잘 나와서 정말 2배로 기쁜 것 같아요. 둘 다 강한 선수지만 커제 선수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해서 결승에서 만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커제 선수랑 붙고 싶습니다. 좀 부족한데 그래도 제가 혼자 남아서 응원을 많이 받아서 좀 힘을 냈던 것 같고요. 결승전도 어렵겠지만 응원 많이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바둑 더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국현 선수 정말 자랑스럽다는 말을 해주고 싶은데요. 우선 오늘 대국 총평 부탁드릴게요. 이제 안국현 선수 인터뷰대로 참 본인이 포기할 만큼 어려운 바둑이었고요. 제가 뭐 10년 전 얘기를 꺼낼 정도로 정말 극적인 역전승이었는데요. 제가 막 감격스러울 정도로 너무 멋있는 집중력을 보여줬고요. 네. 정말 극적인 역전승으로 좀 결승 진출을 성공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도 준비를 많이 했고 결과까지 이렇게 좋게 돼서 정말 뿌듯하다 이런 인터뷰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자, 결승전. 지금 중중전에서는 1대1의 상황입니다. 승부까지 갈 텐데 과연 어떤 선수가 올라갈까요? 네, 이제 사실 앙편 선수가 셰어라우 선수를 더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제 커제 선수를 만나고 싶다는 그 자신감도 굉장한 것 같고요. 또 앙편 선수가 원한 만큼 커제 선수가 올라와서 앙편 선수한테 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국현 선수는 KO 승리를 거뒀습니다. 참 좋은 소식 전해드리게 돼서 기쁜데요. 저희는 결승전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